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K타운 투게더. 안녕하세요, 박혜란입니다. 정진구입니다. 뒷목 잡는다는 말이 있죠. 뒷목. 뒷목을 정말 잡는 것도 있겠지만 예, 어떤 예, 충격적인 일이나 화나는 장면 때 네네. 네가 가, 이게 자주 나오는 방.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연기하신 거죠? 요게 정말 뒷목 잡은 일이잖아요. 네가 어찌? 맞아요. 드라마 보면은 그죠. 진짜로 막 목 잡고 나오는데 전 늘 궁금한 게 갑자기 이게 혈압이 확 올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 이게 그러니까 저희는 잘 모르니까 오늘 이분 모셨습니다. 이분한테 네네. 정확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임페리얼 클리닉의 박기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게 골치 네, 아픈 일이 너무- 생길 때 우리는 이렇게 잡잖아요. 네, 네, 너무 과장된 할리우드 액션. 요게 네. 이게 뭔가 여기 혈관이나 혈압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그 환자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예. 뭐 혈압이 높으신 뒷목만 아프시면은 제가 고혈압이 있는 건가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요즘 들어서 많이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근육이나 인대가 딱딱 돌처럼 굳어져요. 근데 이 모든 인대나 근육들이 뒤통수랑 이 머리 껍질이라 그러죠. 두피까지 두피, 다 예. 연결이 돼 머리 있거든요. 껍질 선생님. 죄송합니다. 예. 두피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긴장이 되면서 갑자기 꽉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이 오르는 건 아니고. 네, 혈압 높으신 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그건 혈관이 수축돼서 그러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은 이제 근육이 수축이 되면서 두피까지 영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뒤에 뭐 혈관이나 이런 거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이외의 것들이 더 많은 거죠. 다 혈압이 높으신 건 아니죠. 보통 맞아요.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 이 두통 많이 생기잖아요. 네, 네. 그럼요. 두통의 원인이 정확히 뭐예요? 두통의 종류가 1차성이랑 2차성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많은 환자분들이 느끼는 거는 1차성인 경우가 많아요. 그건 뭐냐 하면은 뭐 스트레스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면은 뭐 편두통이라 그러죠. 한쪽만 또 많이 아프시는데 실제적으로는 한쪽만 그런 게 아니라 양쪽도 그런데 한쪽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경우 그런 경우 있고요. 아니면은 영어로는 뭐 클러스터 헤드에이크 아니면 오늘 할 게 뭐냐면 설비코제닉 헤드에이크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그런데 한국말로는 경추성 두통. 예, 경추성 오. 두통이에요. 예. 영어로는 아는데 그거를 한국말로 하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그 한쪽만 이렇게 이 목 있는 데랑 이렇게 타고 올라서 아픈 거죠? 그러니까요. 예.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어깨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컴퓨터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한쪽 근육을 많이 쓰다 보면은 그쪽 근육이 조금 더 굳어지면서 점점 아까 말씀드렸죠. 어깨 근육부터 뒤에 있는 두피까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목 뒤까지 다 돌처럼 굳어지죠. 보통 진짜 저 그래요. 저 이렇게 예. 굳으셨어요? 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목으로 올라가다가 네. 뒤통수까지 아파요. 그게 뭐냐면은요. 보면은 앞점이라고 트리거 포인트이라 그래가지고요. 예. 그 한 부분을 누르면은 이게 전기 타듯이 쭉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오, 맞아요. 어디죠? 네. 그게 개개인별로 틀린데요. 대체적으로 여기 날개뼈 있는 네. 제가 한번 눌러볼까요? 예. 이런데 누르면 아프시죠? 예. 저도 한번 토는 진구 들었어요. 씨는 별로 그렇게 이런 데 같은데. 예. 뒷목. 여기 누르는데 왜 뒷목. 목을 그래서 이런 앞점들이 여러 개가 모이다 보면은 근육 같은 근육 레이어라 그러죠. 이런 예. 근육 그 줄이 같이 타고 올라가면서 이 뒤를 같이 덮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보통 야 저기 어깨 좀 주물러봐 하면 예, 예. 주면 많이 뭉치셨어요. 그래서 예, 예. 막 이게 안마를 해주잖아요. 네. 안마를 하다가 이게 목을 지나서 머리를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마사지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건 이따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댁에서 두통이 있을 때 아까 말한 경추성 두통이라 그랬나요? 네네. 설비코제닉 헤드에이크 있을 때 댁에서 직접 어떤 부위 이렇게 지압점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따가. 좋다. 예. 그러면은 뭔가 병원 오시기 전에 어느 정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좀 편해지는 느낌을 받을 네. 수 있는. K타운 투게더 시청자분 혹시 이 지압법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저희 K타운 투게더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방송을 아세요? 네. 아니 제가 궁금한 게요. 네. 지금 경추성 두통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제가 언젠가 진짜 어깨부터 목 아파서 병원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 한의사분이 네. 피가 안 통한대요. 네. 오른쪽으로. 네.
그래서 이쪽이 아픈 거라 그러셔서 왜냐하면은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그 한의학적 개념이랑 그리고 그 서양 의학적 개념이 조금씩 그 틀릴 수가 있어요. 네네. 결론적으로는 한쪽이 뭉치거나 이렇게 굳어가지고 혈관을 물론 수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가 안 통해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그 한의사 선생님이 절대 뭐 잘못된 건 아니고요.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근육 자체가 너무 굳어짐으로써 뒤에 있는 뒤통수라 그러죠. 예. 여기 저희는 이제 전문 용어로 그 서브옥시피털이라고 뒤통수 있는 부분에 신경이 많이 이렇게 나와요. 그쪽 신경까지도 같이 눌리니까 이제 갑자기 한쪽으로 뭐 전기오듯이 찡하고 그렇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아 원래 여기 뒤통수 밑에 부분이 거기 신경이 신경, 많거든요. 신경, 예.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는군요. 야 뒤에도 난 눈이 있어. 이런 얘기가 맞는 거고 촉이 거기 있는 거야. 그죠? 신경이. 시신경이 아. 아니 뭐 정확하게 경추가 어디예요? 경추가요. 제가 모델을 갖고 왔는데요. 네네. 저쪽을 보면은 예. 여기 경추가 영어로는 cervical이라 그러고요. 네. 7개의 경추 1번부터 그래서 뭐 흔히 말하면 내가 5번, 6번 이상의 뭐 7번 예. 그냥 흔히 뭐 우스갯소리 말씀하시잖아요. 경추가 1번부터 7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그게 뒤통수 여기가 뒤통수예요. 예, 여기가 거기 끝에서부터. 예, 원래는 이렇게 스컬이 이렇게 있어야죠. 예, 여기가 예. 앞부분이고요. 여기가 뒤쪽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 뒤통수를 받치고 있는 거를 네. 이제 아틀라스라고 이렇게 받치는다. 예. 그래서 이게 C1이라 그러고요. cervical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7번까지가 이제 경추로 이루어져 있어요. 1번부터 7번까지.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목 부분이고요. 근데 네. 대체적으로 저희 병원에 이제 만성 두통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 보면은요. 한 10년 아니면 그 이상을 약에 의존하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아프셔서요? 네, 그 진통제를 계속 드시는데 일시적으로는 당연히 좋아지죠. 근데 그게 어떤 때 오냐 하면은 신경을 많이 쓴다던가 일을 너무 많이 했다던가 스트레스 받을 때 아까 말한 뒷목 잡는 것처럼 그럴 때 이제 더 심하게 이제 네. 두통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못 참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 때 두통약을 드시고 한 몇 시간 정도를 어느 정도 완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시다 보니까 10년을 넘게 같은 그 두통약을 드셨는데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낫지가 않죠. 왜냐하면 진통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거를 드시다 보니까 양이 점점 많아지시는 거예요. 두통약 한 알 갖고 되던 게 2알, 3알씩 넘어가니까 본인도 이제 계속 약을 먹는 게 두려워지시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 찾으셨는데 네네. 대체적으로 이 경추 부분 아까 이쪽이 뒤통수라 그랬잖아요. 이 색깔의 이거는 다 신경이에요. 이 빨간 거는 혈관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근육이랑 여기가 돌처럼 딱딱하고요. 아까 트리거 포인트라고 아까 어깨 있는데 저 눌러드렸죠. 누르신데. 예. 거기를 누르면은 머리가 진짜 부서질 것처럼 쉽게 말해서 네네. 그리고 그 더 심하신 분은요 그 통증이 눈으로 가요. 눈 눈 아파 눈이 빠질 것 빠진다. 같이 맞아요. 눈알이 빠질 것 같다는 네네. 그런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귀가 이명이라 그러죠. 그런 분도 있고 어지러워서 쓰러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경추에 이 5번, 6번이나 7번, 1번 이쪽 부분이요. 다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쪽으로만 돌아가 있으면은 그나마는 안 돼. 이게 엇갈려서 돌아가 있어요. 아, 그래서- 지그재그 네, 이렇게? 지그재그로. 예. 그러면은 5번은 뭐 왼쪽으로 돌아가 있는데 6번은 반대쪽으로 돌아가 네네. 있고 7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7번 이게 흉추 1번인데 여기까지 완전 다 지그재그로 돌아가 있다 보니까요. 근육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위에 싸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게 한쪽에서는 계속 오른쪽으로 당기고 바로 위층에서는 왼쪽으로 당기고 이 상태를 계속 뭐 몇 년 동안 되니까 돌처럼 굳어지는 거죠. 근데 왜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경추 이상이. 대체적으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은 무슨 자였죠? 이렇게 C자. C자여야 네, 된다고요. C자. 예. 까먹으시지 않았죠? C자거든요. 예.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직목들이 많아요. 직목. 일자목. 일자목. 네. 일자목에다가 거북이목. 조금 더 발전하면 리버스 커브예요. C인데 거꾸로 반대로. C. 거꾸로 C. 예. 그러니까 이게 부등호처럼 꺾여 있어요. 엑스레이 찍어 보면은. 네. 그런 분들은 머리의 하중이 그 중간 쪽으로 다 내려가거든요. 원래는 C자형으로 돼서 이 하중이 흉추까지 자연스럽게 체중 이동이 돼야 되는데 일자로 딱 되니까 머리에다가 망치질을 하듯이
이 머리 무게가 계속 이제 흉추 쪽으로 계속 눌리는 거예요. 더 심하시면은 디스크도 있지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게다가 더 흉추까지 많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요. 그 상태에서 근육이 굳어지다 보면은 점점 이제 두피까지 올라가서 이제 뒤통수까지. 그래서 뭐 어지러우신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런 것도 교정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일반 분들이 이제 저희과에 오시는 이유가 뭐 허리 디스크, 뭐 교통사고, 목 아파서도 잘 모르고 안 오시는데 대체적으로 소개로 오세요. 두통은 진짜 레어하게 오시는데요. 그런 분들 중에 대부분이 만성 두통에 시달리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오른쪽 왼쪽이 지그재그로 엇갈려 있는데 뭐 대체적으로 환자분들이 시술을 이제 다른 데서 받고 오세요. 지압소라든지 타이 마사지 아니면은 다른 합법적이지 않으신 데서 교정을 받으시다가 잘못돼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심한 분들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구토를 하신다든지 쓰러지신다든지 그래서 2년 동안 운전을 잘 못하세요. 어지러워서 운전하면 평형 감각을 잘 못. 그런 분들이 이제 2차적으로 안 돼서 저희한테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까처럼 다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세 교정이 뭐냐면은요. 5번, 6번, 7번이 엇갈려서 돌아가 있는데 만약에 뭐 목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뚝 소리 나고 이럴 때 있잖아요. 네네. 그 과정이 소리가 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소리가 난다는 뜻은 관절이 움직인다는 소리인데요. 만약에 뭐 다른 데서 교정을 받으시다 보면은 한쪽으로만 다 어긋나 있는데 지그재그로 돼 있는데 한쪽을 다 돌려놓은 거예요. 교정을. 그러니까 한쪽은 됐지만 그 아래 위층은 또 반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각층 하나하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으면 왼쪽으로 조정을 하고 이 밑에 층은 층이라 그럴게요. 한쪽은 반대쪽 요거를 교정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이렇게 뚜둑뚜둑하면 시원한데 저는 이게 아니 그게 이렇게 조정하면 이게 돌아가요? 왜냐하면은 이게 안 돌아가잖아요. 이게 돌아가야지 목이 돌아가죠. 이게 하나씩 목 안 돌아 맞출 수가 있군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미세하게 교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이 다 돌아간다 그러면은요. 그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 세 네 개를 동시에 다 움직이면서 소리를 아주 뭐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나죠. 쿵 소리 나는 그게 별코 소리 나잖아요. 또 엄청 시원하다고 느끼잖아요. 네. 어우 시원한데 아니 그리고 우리가도 보통 남자분들 잘 그러시지 않나요? 네. 뚜둑뚜둑 네. 이거 하시잖아요. 싸움하기 전에. 이것도 목, 별로 좋은 건 허리, 아니에요? 소리를 계속 내시는 거를 버릇처럼 습관적으로 하시다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 싸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가 헐거워져요. 헐거워지면은요. 이제 퇴행성 관절 질환도 빨리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 타이트하게 있는 거를 유지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계속 움직이고 뭐 손으로도 막 우두둑 소리 내고 막 이런 분들 있죠. 그러면은 이제 관절도 좀 많이 굵어지실 수도 있고 관절염도 좀 빨리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리커멘드 하지 않아요.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네. 저 내 증상하고 비슷하다. 네. 근데 이게 꼭 다 그 경추성 두통은 아닐 거 아니에요? 몇 네. 퍼센트 정도가 두통이 아까 말씀드린 1차, 2차가 있는데 2차는 그거예요. 뭐 뇌종양이 있다든지 다른 쪽으로 가는 다른 쪽. 거고요. 네, 근데 네. 나머지 90%는 다 그 이외의 1차인데 대체적으로 지금 경추성 두통은요. 뭐 옛날부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증상은 아니에요. 8, 90년대부터 점점 컴퓨터나 뭐 그 앉아서 데스크 잡을 많이 하면서 이제 새로 저희가 구분해 놓은 두통 중에 하나인데요. 대체적으로 저희과에 오는 분들은 거진다 이거고요. 근데 그 전에는 10%에서 한 40% 정도, 그 정도가 이제 경추성 두통으로. 40%면 많은 거잖아요. 10에서 40%. 이게 현대병이군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뭐 정적이잖아요. 동적이지 않고 그리고 한 군데만 계속 응시하게 되잖아요. 저도 한쪽만 계속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은 이 근육이 더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죠. 맞아요.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하면 팽이치기 하죠. 딱지하고 막 이렇게 밖에 하는데 나가서 뛰어놀고. 그죠. 요즘 네. 애들은 계속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공부를 하다 게임. 스마트폰 하죠. 네. 이제 옛날에는 그나마 요즘은 뭐 노트북이랑 그 전에는 컴퓨터였지만 요즘은 스마트폰 하잖아요. 더 조그만 거를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더 이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고개를 계속.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개가 앞으로 10도고 20도고 수그러질수록 목에 대한 가중되는 힘은 더 엄청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C자에서 일자, 일자에서 리버스 그리고 일자로. 리버스. 아. 그렇게 되면은 뼈의 나이를 뭐 저희가 뭐 엑스레이 상으로는 직접 몇 살입니다 그럴 수는 없지만요. 대체적으로 요즘 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0대 청소년은 아니지만 20대 초반 뭐 대학교 다니는 분들이 보면은 뭐 3, 40대에 그런 그 굴곡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경추성 두통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두통도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편두통도 있고요. 뭐 네.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네. 이게 그냥 일반적인 두통인지 편두통도 한쪽만 아프니까요. 네. 아니면 이게 진짜 경추성 두통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굳이 말씀드리면은 증상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 근데 예. 증상이 아까 뭐 너무 심하게 가면 이명도 있고 그 이외에 뭐 눈이 어지러운 빠질 것 거, 같고, 눈 예, 눈이 빠질 것 같은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한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한쪽을 눌렀을 때 아. 앞통점을 눌렀을 때 뭐 띠가 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예. 딱 타고 올라간다든지 이러면은 대체적으로 요즘 경추성 두통을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좀 참 신기한 게요. 이게 뭐 학습의 효과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을 보고 있잖아요. 계속 목이 뒤로 가요 이렇게. 네. 네, 계속 바른 자세를 해야 되는. 평상시는 안 그러시잖아요. 요즘 제가 그 책상에 많이 앉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네.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작업을 계속 하다 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 계속 시간이 계속 가고요. 네. 원래는 좀 쉬어줘야 되는데 네. 근데 계속 이제 목 쪽에 무리가 좀 간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네, 네. 근데 이제 운전할 때라든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선생님 볼 네. 때마다 이렇게.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아 근데 꾸준하게 하면은 꾸준히 하시면은. 예, 선생님 도움이 그러면 된다고 이런 하셨으니까. 만약 경추성 두통이라든지 이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치료를 해요? 치료는 처음처럼 이제 그 뭐 과별로 틀리지만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네. 척추 한방이 같이 있기 때문에요. 한방적으로 치료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일반 가정주치나 일반 선생님 만나면 약물 치료 하면은 뭐 근육 이완제 아니면은 그 소염제 진통제를 처방해서 하실 수 있는데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치료 방법도 약물적인 치료 방법도 있지만 저는 그 이외의 방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세적인 경추 교정 그걸로 통해서 많은 효과를 보시고요. 약물 치료는 만약에 만성적으로 10년이나 뭐 이렇게 되신 분들은 별로 약물 치료에 큰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갑자기 아프신 분들은 약물 치료에 큰 효과를 보실 수는 있지만 네. 만성적인 분들은 계속 약을 복용해 오셨는데 더 아프셨기 때문에 약을 더 드신다고 해서 약물 치료는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보실 수 있고요. 그 전에 하실 수 있는 게 물리치료나 뭐 한방적인 치료 그리고 경추교정. 제가 제일 리코멘드하는 거는 경추교정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각 층별로 좀 많이 어긋나 있는 게 미세하기 때문에 그런 미세 교정이 제일 중요하실 것 그럼 같아요. 궁금한데요. 그 네. 하나하나를 맞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지금 경추 자체가 네. 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죠. 이거를 어떻게 맞추세요? 교정하는 방법 굉장히 궁금하네요. 안 그거. 보이는데. 네, 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우선은 교정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척추 교정 전문의 분들이 다 각자의 그 교정 방법이 따로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어디가 어떻게 틀어졌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서 엑스레이를 보는 관점이 또 틀려요. 똑같이 목 엑스레이를 찍어도 일반 선생님들은 뼈 안 부러졌네요. 뭐 괜찮네요. 그러고 넘어갔고 저희가 한번 본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일렬로 뒤로 봤을 땐 일자라 그랬죠. 여기가 일자로 됐는데 여기서가 갑자기 이게 제가 환자분한테 말할 땐 여길 코라 그러거든요. 네, 네.
어려운 영어를 해도 잘 그 이해를 못하실 때가 많아서 네. 이쪽 부분을 눈이라 그래요. 눈, 코가 가운데 딱 있어야 되는데 코가 삐뚤어지신 분들이 있죠. 사진 엑스레이를 보면은 예. 이 코가 한쪽 위에 코는 오른쪽으로 가고 한쪽은 왼쪽으로 가면은 요런 쪽 자체가 이제 교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손으로 하시는 거예요? 엑스레이 먼저 찍어서 네. 보고 그 다음에 별 이상이 없으시면은 손으로 촉진을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는 방법도요. 많은 기계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스캔을 해가지고 네. 화면상으로 나와서 아까 말한 C 뭐 경추 5번, 6번이 이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그런 열 감지를 통해서 아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컴퓨터 스캔을 통해서 아는 방법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촉진으로 하는데요. 촉진으로 하면은 거진 뭐 이때까지 제가 뭐 10년을 넘게 교정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다 효과가 많이 좋으셨어요. 뭔가 아프지는 이제, 않나요? 뭐 교정을 할 부분을 제가 촉진을 하면 아파요. 왜냐하면은 한쪽이 더 많이 돌아가 있다는 뜻은 한쪽이 더 많이 튀어나와 있다는 뜻이거든요. 누르면 당연히 아프죠. 하지만 교정을 받고 나면은 눌러도 안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확인을 시켜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뭐 교정하기 전에 엑스레이 찍고 후에 찍는 것도 별로 방사선을 많이 받으시게 되니까 별로 그렇게 리커멘드 해드릴 수는 없고 하지만 교정 전에 이제 저희가 촉진을 했을 때 통증이 있고 그 후에 없다 그러면은 굉장히 신기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교정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교정은 금방 끝나는데요. 1, 2분이면 끝나지만 하지만 그 교정이 자리 잡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10년을 넘게 틀어져 있었던 네. 거를 교정 한 번 하고 금방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짧게는 뭐 한 달, 길게는 3개월 정도는 꾸준히 받으신 다음에 그러면서 스트레칭이랑 운동, 자세 교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2주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와 주시면은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넘게 두통약 드시던 분이요. 치료 한 3달 받으시고 두통약 끊으셨어요. 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그분도 스트레스를 받고 왜냐하면 그분이 증권 같은 거 하셨기 때문에 계속 앉아서 모니터를 보시는 직업이기 때문에요. 완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계속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두통약을 끊고 그리고 그 정기적으로 교정을 받으시면서 두통이 없이 생활을 하고 계세요. 관리도 일단 하셔야겠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사람이 피폐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네. 두통이라는 게.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이런 분들 계세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네. 맨날 머리가 아파. 네. 한 게 없는데요. 예, 네. 예. 그냥 평소대로 계속 아파요. 그래서 네. 약을 계속 먹는 거죠. 네. 경추성 두통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직접 봐야 알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아까 말씀하신 두통으로 뭐 이렇게 눈알이 눈이 나올 것 같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 누른 게 네네. 아프 이런 거 말고 네. 뭐 다른 증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어. 손이 뭐 이렇게 찌릿찌릿 쥐가 난다든지 손 저린 거는 이게 1차적으로 이것 때문에 않을 수도 있거든요. 혈액순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 목 디스크 있는 분들이 제일 그 손 저리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런데도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길 누르면은 타고 올라가는 그런 찌릿찌릿한 증상처럼 뭐 옆으로 차고 내려가는 경우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셔야 될 게 증상이 목 디스크 증상처럼 얼핏 보면은 착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워낙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디스크를 굉장히 무서워하시잖아요. 근데 디스크도 목인지 허리인지 디스크는 뭐 흉추도 다 있는 거지만 디스크 증상에 예민하셔서 무조건 오셔서 디스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그거를 잘 구분하셔가지고 이게 진짜 디스크에서 오는 저림인지 아니면은 단순 혈액순환에 의한 저림인지를 전문가분한테 상의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현대인병이다 보니까 네네. 기본적인 생활 습관에서 좀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좋은 팁을 좀 알려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자세가 가장 중요하세요. 그리고 지금 뭐 컴퓨터나 이런 브라운관을 많이 보실 때요. 눈높이로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기 위해서 고개를 빼는 행동 자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셔서 뭐 스트레칭 같은 거 하는데요. 스트레칭도 제가 이따 시간이 얼마 남았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 지압점 가르쳐 드린다 네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스트레칭도 같이 가르쳐 드릴게요. 스트레칭 하시고 그리고 휴식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일단 뭐 아까 뭐 이렇게 누르면 조금 좋아지는 네, 지압점도 소개해 주신다고 네, 하셨으니까. 아까 그 어깨 있는데 눌러 드렸잖아요. 예, 예. 누르니까 아프셨죠.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리는 그 포인트도 누르면 굉장히 아파요. 어디냐 하면은요. 네. 이 머리에 있는 뒤통수 쪽에 보면은요. 여기 볼록 튀어나온 데 있을 거예요. 귀 옆으로요? 아니 그 뒤통수 쪽에. 뒤통수? 네. 귀에서 옆으로 가고 가운데 척추 있죠. 예, 예. 이걸로 설명해 드리면 좀 편하실까요? 네. 여기 척추 있잖아요. 네. 요 뒤에서 옆으로 가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 근육들이 딱딱하게 뭉쳐 있는 뭐 데가 있네요. 있어요. 네. 제가 감을 못 잡으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찾아 드릴게요. 좀 어디를 말씀하시는? 그런 여기요. 부분이 있는데요. 안 우선은 아프시군요. 제가 한번 눌러 볼까요? 네. 이쪽 부분. 여기 누르면은 시원하면서 아파요. 아프세요? 아파. 네. 저도 한번. 좀 멀지만 이쪽 부분, 이쪽 여기 있는 부분, 여기. 안 아프시구나. 안 아프세요? 저는 안 아픈데. 별로 그렇게 어. 걱정이 오. 없으신가 봐요. 예, 저는- 예, 저는- 좀 낙천적인가 봐요. 지금 온몸에 전기가 네, 오신다는 전기가 오는 뜻은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오, 예. 머리 그 두피 부분이 쫙 타고 올라간다는 뜻은 뭐냐면 피가 이리로 다 올라갔어요. 근데 시원하네요. 네, 거기 부분이 이제 신경도 많이 몰려 있고요. 그쪽으로 혈관들도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을 싸고 있는 혈관이나 근육들도 같이 이렇게 꽉 잡히겠죠. 네. 근데 스트레스나 갑자기 뭐 하던 일이 잘못됐다던가 그럼 갑자기 스트레스가 확 오르면서 근육이 거기를 조이면은 여기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그럼 그죠. 고기를 자꾸 마사지를 해주면 괜찮아요? 네, 본인이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예, 예. 이렇게 풀어주시면은요, 이렇게 네. 움직이면서 풀어주시면은 시원하시면서 조금 많이 이제 편한 걸 느끼실 거예요. 예, 예. 그런 갑자기 막 그 경추선 두통으로 네. 정말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좀 마사지 네, 그러니까 해주시면 일상적으로 뭐 그 데스크 잡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서 테이블에서 아니면 모니터를 많이 보시는 분들 아까 뭐 30분에 한 번씩 뭐 쉬시라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런 거 하실 때 두통 있으신 분들을 특히 그런 분들은 이렇게 지압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스트레칭 가르쳐 드린다 그랬잖아요. 예.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여기 눌렀을 때 굉장히 아프셨죠. 예, 예. 예. 이 근육을 늘려주는 거예요. 늘려주실 때는요. 우선은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시고요. 한쪽을 잡으세요. 의자 한쪽을 잡으신 다음에요. 네. 그리고 몸을 옆으로 잡았으니까 잡았으니까 반대쪽. 안 떨어지죠. 예. 예, 예. 잡은 쪽으로 하면 떨어지죠. 오, 반대쪽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럼 여기 당기는 거 느끼실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고개를 살짝 돌려보세요. 제일 많이 당기는 데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고개를 인사를 하시고요. 인사, 오케이. 그리고 한쪽 손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네. 한쪽 손으로 반대쪽으로 잡고 당기세요. 쭉. 이게 45도가 되니까 딱 좋네요. 네, 그래서 개개인별로 조금씩 그 고개를 돌리는 그 각도는 틀리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근육이 어떤 근육이 더 뭉쳤는지는 네. 본인마다 다 틀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제일 많이 당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 늘려주는 네. 이거 좋다 이거. 네. 아니 이거 회사원들이나 그렇죠. 대기에서 책상에서 일 많이 하시는 분들. 네네. 그래서 그 두 개만 기본적으로 꾸준히 해주시면은 네. 두통이랑 어깨 있는 데까지 좀 많이 풀어요. 저는 아까 이 뒷머리 여기 네. 이 지압 되게 좋네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네. 그 습관처럼 네네네.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여기를 누르셨는데 만약에 통증이 별로 없으시다 그러면은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좋으시다고 보면 돼요. 안 왜냐하면 아프신 그만큼 거예요. 안 아파요, 안 좀 아파요. 낙천적 스트레스가 없으신가 봐요. 방송 보시고요. 이렇게 아내분이랑 남편분이 이렇게 같이 좀 눌러주시고 마사지 좀 해주시면 좋죠. 예. 예. 서로 당신 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구나 이러면서. 왠지 이렇게 화목한. 네. 일부러 그러시면서 목 교정하면 안 되고요. 마사지만 살짝 야, 해주시면 저희 돼요. 케이타운 투게더 정말 좋은 방송이지 않습니까? 아 오늘 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임페리얼 클리닉의 박기범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건강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요. 예, 이 예. 건강이라는 게 병이 한 번에 그냥 갑자기 오는 게 아닌 것 그럼요. 같아요. 계속 쌓이다가 네. 나중에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 또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습관이나 뭐 음식이 될 수도 있고요.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병이라는 게 갑자기 딱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니까 미리미리 잘 운동하시고 스트레칭도 많이 하셔서 네네. 건강한 몸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건강한 채널이잖아요. K타운 투게더도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조금 이제 건강을 지키시는데 좋은 팁을 드리려고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K타운 투게더는 저희 HNS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네.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